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오늘 마이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용 전달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는 다음 주부터는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마이크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류의 종목들로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될지 많이 어수선해요. 명절을 기점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명절을 지나면서 좀 더 어수선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명절 직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접한 악재 중 하나는 바로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입니다. 에버그란데 글로벌 상업부동산부터 해서 상당히 큰 공룡이죠. 부동산 재벌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 버블이라는 것, 전 세계 유동성 버블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의 가격을 올려줘서 좋지만, 물론 그것은 주식 가격도 포함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죠. 에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올려놓아요. 물론 이제 주가 자체도 물가 지표에 들어가지만, 이런 상태에서 버블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자산의 버블이라는 것은 기업에 아니면은 가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버블이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 계속해서 돈잔치만 열릴 수는 없어요. 어떤 불편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높아진 거다. 다 거기와 관련돼서 나온 악재거든요. 자,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먼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그러니까 돈을 경기가 살아나라, 경기가 좋아져라, 그 돈을 많이 풀어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업이 그닥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면은 물가만 높아지고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들에서 느끼는 체감되는 이익은 늘어나지 못하고 안 좋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예전에 10,000원 가지고 20개를 살 수 있었던 게 10,000원 가지고 10개밖에 못 산다면 소득이 15,000원으로 늘었다고 해봤자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게 되는 거죠, 소득이. 그러니까 이런 우려, 그 다음에 헝다그룹 파산 역시도 글로벌 부동산이 버블이 존재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그 버블이 어떤 한쪽 구석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려가 헝다그룹에서 또 발생된 거고, 그 밖에도 지금 테이퍼링도 실제로 이게 뭐 미국에서 마냥 자산 매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시점에는 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젠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 다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주식시장도 그와 관련돼서 위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다소 불안정한 모습으로 흘렀습니다.
자, 추세가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으로 흐르면은 다른 문제보다도 큰 추세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 추세가, 자, 큰 추세가 꺾였거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당장에 무너질 것 같거나, 그런 기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큰 추세 말고 작은 추세를 봤을 때는 다소 우려스럽다는 거죠. 뭐가 우려스럽냐? 이 투자 심리가 우려스럽습니다. 투자 심리.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투자 심리가. 투자 심리가 좋아야지 자금 유입이 계속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주고, 또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들이 선순환 구조로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고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게 하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 속에 아직 계속해서 일부입니다. 아직까지 실적 장세로 확 넘어가진 못했어요. 유동성 장세 연속, 과도기적 구간인 거죠. 꼭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건 학습이건 간에 과도기적인 구간, 과도기적 시점은 늘 발생됩니다. 과도기적일 땐 항상 뭔가 요동치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앞이 불투명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심리는 불안한 게 정상이다. 당연히 지금 심리가 불안한 게 정상인데 주가가 막 쭉쭉 뻗어나가서 올라갈지는 못하는 게 맞겠죠. 불확실성, 불투명한 것들이 윤곽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불안한 상황이고 주가도 못 오르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우려스럽게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헝다그룹 관련돼서 주식시장에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과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리게 되는, 이거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과 관련된 부분이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보다는 기업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때하고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풀려져 있는 유동성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의문을 갖는 거죠. 실제로 정말 풀어된 유동성 때문에 기업과 경기들이 좋아지겠느냐.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저는 지지난주 투자 전략부터 해서 이미 내려드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위축되어 있던 것들이 전 세계 백신, 물론 이제 돌파 감염이다 이것저것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한국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어느 정도, 이거는 인식에 대한 것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 모두가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그런 경기 위축은 빠르게 돌아서겠죠. 자영업자들이 당장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생각을 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 지금보다 많은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여행도 많아질 거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도 많아질 거고요. 자, 경기 동향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좋아진다면, 소비가 좋아진다면 시간차를 두고 기업 이익은 단계대로 좋아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지금도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기업이익 증가세는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보다 매우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국내 주식 시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풀려져 있는 유동성들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몇 달 동안 급격하게 주가가 2배가 오르면서 지수가 2배가 오르면서 그건 반영을 끝낸 겁니다. 지수가 2배 올랐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만 반영을 했다는 것이고, 올해 이렇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지지부진한 시장은 이제는 실적 장세를 기다리는 상황,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 아직 마침표까지는 아니지만 마침표를 향해서 가는 와중에 과도기적 상황에서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간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뭔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치가 중요하겠죠. 당장에 궁금한 거는 3분기 실적이 될 겁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얼만큼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거고, 저는 거기서 전망치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10월 다음 달에 있을 본격적인 어닝 시즌, 본격적인 시장이 상승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종목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좋은 종목들을 압축을 해서, 유망한 종목들을 압축을 해서 담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참 올해 안 좋아서 원망도 많이 사고 했는데, 저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저는 충분히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리 예고하고 오르진 않겠죠. 미리 나 이제 급등할 거야 하고 오르진 않을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좀 더 잠잠해졌을 때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가겠죠. 물론 이제
실적 장세로 갈 때 다른 많은 종목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쪽이 바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올 가능성, 높여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년을 생각을 하고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간다면 물론 이제 기대 수익률도 낮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년에 삼성전자가 12만원 간다고 했을 때 지금 7만원권이니까 수익률이 꽤 되죠. 저는 12만원의 목표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당장 좀 더 하락을 했다 오르던 아니면 횡보를 하다 오르던 모르겠지만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생각하는 토픽으로는 삼성전자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서 틈새를 공략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최근에 떠오르는 거는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일단은 뭐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들이 잘 나가게 되면은 항상 이슈를 타는데 사마네트웍스 정도가 한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제작 업체가 주목을 받을 수 있죠. 드라마 컨텐츠 제작. 그래서 시리즈물이 뭐 인기니까 사마네트웍스도 뭐 틈새를 공략하는 정도에서 다음 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주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지난번에도 2차전지 관련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정받을 구간은 충분히 다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새로운 가격대를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일단 뭐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겠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뿐만 아니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아주 짧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만 보고서 공략을 해본다면 사마네트워크 정도? 사마네트워크가 좀 짧은 관점, 이것보다 좀 길게 본다면 2차전지 중에서 상하프론테크 꼭 상하프론테크뿐만 아니어도 2차전지 관련주들 주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뿐만 아니고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다소 이제 뭐 다음 주뿐만 아니고 4분기를 본다면 10월, 11월, 12월 4분기를 본다면 그렇게 볼만할 것 같고, 내년을 본다면은 삼성전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녹화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오늘처럼 좀 잘 안 되는 날이,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썼지만 말이 잘 안 나오는 날들이 있어요. 오늘은 말이 너무 잘 안 나와요. 마이크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안 좋으니까는 제가 좀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자, 다음 주는 좋은 마이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